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에 대해서 우리 정경훈 세무사님 말씀 또 듣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른 특별히 바뀐 내용은 물론 일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이 연장됐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익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한 연장이 되고 또 어떤 그 요건에 대해서 조금 바뀐 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뭐 주택임대 소득자는 연간입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자니까 즉 2천만 원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또 19년도부터는 14% 분류과세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연장이 될지 시행이 될지 그거는 이거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가 비과세였고 네네. 2017년도부터는 14% 이제 그 과세하기로 했다가 네네. 연장이 됐는데 네네. 또 저때 2년 후에 가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이제 그 연간 2천만 원 같으면은 한 달에 한 160, 끝수가 좀 나오게 되면 이제 2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01년부터는 올해부터도 과세입니다. 2001년부터는 엄밀히 따지자면 초과자니까. 과세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원래 주택임대소득이 뭐 2천만 원 조금이라도 넘었다 그러면 이것은 합산과세가 됩니다. 합산과세란 얘기는 내가 어디 봉급을 탄다. 봉급 타는 사람이 투자용 어떤 원룸을 사서 거기서 뭐 연간 1년 동안 월세 수입이 막 2,500만 원 됐다. 그럼 그 2,500만 원하고 근로소득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좀 설명드릴 것은, 이건 조금 뭐 빗나간 얘기지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우리가 임대업이라 그러면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근데 여기 가서 이런 얘기 듣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 2천만 원 이하라서 뭐 비과세인데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쭤봅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그게 주택임대가 상가입니까? 그럼 상가인데 이런다고요. 그렇지. 상가는 1원도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 임대 그러니까 전부 상가든 주택은 다 동일하고 알고 있는데 다르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건물주인데 그 뭐 상가를 임대를 하게 되면은 나는 그 세입자로부터 부가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월세하고 부가세 받았다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 부가세 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주택은 세법상 주택임대는 면세라 하는데 면세라 하는 게 사람들이 소득까지 면세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면세가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아마 2016년 1년 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세무서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사업자 등록 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임대가 비슷비슷하니까 다 동일한 줄 아는데 어디까지나 주택임대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1주택 소유자는 2천만 원 초과가 됐든 미만이 됐든 비과세인데 이제 네. 고가주택 같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 9억 기준시가 9억 초과자를 초과, 얘기하는 네. 건데 이제 월세도 이거 다 과세를 하고 2주택 소유주 과세하는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과세를 하는데 이때는 월세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것이 네. 여기서 말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이거는 인별이 아니고 판정할 때는 부부 판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집이 두 채, 부인이 한 채 같으면은 인별로 따지면은 한 사람은 두 채고 이게 인별로 따지면 이거는 세 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이게 이제 판정할 때는 부부 단위로 합니다. 부부 단위로. 그렇게 말해서 이제 남편이 두 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부인이 한 채 갖고 있으면 세 채가 돼 갖고 이제 세 채가 돼서 이제 간주 임대로 쉽게 보증금이 이제 산정 기준이 되고 반대로 이제 그 남편이 한 채 갖고 있고 부인이 한 채 갖고 있고 또 그 같이 사는 아들내미가 한 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세 채를 갖고 있어서 치더라도 자녀는 빠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간주 임대로 계산 그렇게 보증금이 되는 그 과세 대상 아니고 또 지금 바뀐 부분이 올해부터는 전용 그 40평방미터 이하의 그 어떤 그 기준시가 3억짜리 주택은 100채를 갖고 있더라도 저기 이제 주택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저게 아마 작년까지는 85평방미터가 있는데 지금 몇 년만 줄어들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에 원룸이 한 10채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지방에 있어가지고 주택수로는 10채지만은 그 기준시가가 3억이 안 된다 그러면 저기서 그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주거금에서 빠진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독특하게 바뀐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 아까 지금 보면 또 사람들이
지금 이거보다도 더 지금 민감한 문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건강보험료더라고요. 네네. 건강보험료. 그래서 지금 저게 아마 이게 2014년도부터 시행될 때부터 지금 뭐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다 좋다. 근데 이제 과연 건강보험료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느끼지만 특히 이제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금은 몇 달 만에 나오니까 별 부담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매달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종업원 몇 명만 돼도 어떤 부담분이 많아서 이제 한다는 지금 이제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주택임대 소득이 이제 뭐 제대로 양성화가 안 되고 할 때는 대부분 저 부인들은 저 남편이나 자녀들로 피부양자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무임승차했습니다. 건강보험에 한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이 알아보니까 이제 무임승차라 하더라도 뭐 일정 요건이 넘으면은 무임승차가 안 되고 독립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때 아마 2014년도 시행될 때는 연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이런 걸로 내가 확인까지 안 해봤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득이 제로인 경우에 한해서는 피부양자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던 걸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러면은 건강보험하고 어떤 그 조세 행정이 엇박자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마도 2년 후에 저게 이제 뭐 과세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건강보험에 그 부과하는 부분도 국세와 동일하게 연간 2천만 원 이하였던 그 주택임대소득에 한해서는 아마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주택임대소득 저게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상가하고 달리 저게 독특한 제도입니다. 독특하다기보다도 정부에서도 과세를 강화하기가 좀 힘든 부분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 하는 것은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세금이라 하는 게 어떤 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 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결국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가하고 달리 이런 뭐 비과세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이건 진짜 다른 어떤 임대하고 다르다. 네. 그야 뭐 사람이 생존해야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아까 같이 상가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지만은 주택임대 사업자 부가세를 면제시켜 주는 이유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결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증여세 신고에 요건 뭐 대해서 간단한 좀 건데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부동산 뭐 관련돼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세액 공제가 있었거든요. 신고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어떤 그 신고 기간을 본다면은 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등기하는 달 빼고 석 달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네네. 달 빼고 6개월 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행정 편의상 신고만 하면 10%를 작년까지는 빼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상속세가 됐든 증여세가 됐든 납부세액이 1억이다. 1억이면은 신고세액 공세 1,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납부랑 관계없습니다. 납부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그 날짜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서류만 접수되면 10%를 공개를 해줬는데 원래부터 바뀐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0%를 공개를 해줬는데 원래부터 7% 공개를 해주니까 동일한 내용은 어떤 분이 상속이든 증여든 납부세액이 1억이면은 신고세액 공개가 1,0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이니까 9,30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납부랑 관계없습니다. 납부서를 좀 하루 이틀 늦게 하더라도 신고 기한까지만 신고 접수만 되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10% 이제 공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잠깐 제가 또 뭐 상속 증여가 나와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뭐 상속 특히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고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 이제 증여받는 사람의 주체에 관한 세무서가 되는데 어찌 보면은 상속 이것도 어떤 증여받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많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뭐 7, 8남매 되는 경우에 이때도 이제 결국 세금이라 하는 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내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자녀가 7, 8남매 돼 가지고 어떤 자녀는 뭐 미국에 살고 어떤 자녀는 호주 살고 국내에 뭐 각 대도시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납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7, 8남매 되는데 있고 뭐 공략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일단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무렵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6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아까 같이 뭐 자녀가 10남매였다. 10남매라면은 배우자 안 계시고 세금이 아까 같이 이제 1억이 이제 산출세액이고 거기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10% 신고세 공제법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신고하면서 1인당 900만 원씩 10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증여세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무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9천만 원을 다 내나 10명이 9천만 원 내나 9천만 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신고세 공제가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세액이 큰 사람은 7%도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흔히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세무사 저희들끼리 하는 게 우리는 시간을 먹고 사는 직업이다. 하루 상간에 1,000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신고 마감일인데 이래저래 바쁘다 보면은 깜빡해버리면은 내일 가면은 이게 안 되잖아. 그렇듯이 이제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여기 대부분 여기 이 방송 듣는 시청자 분이 중개사 선생님들이신데 혹시 이런 거 상담할 때 날짜가 생명이다. 양도소득세든 증여세든 상속세든 특히나 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세 공제가 큰 혜택이 있으니까 설령 돈이 없어서 못 내더라도 납부는 논외로 치고 무조건 정상적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접수만 해도 그야말로 7% 이게 10억이면 얼마입니까? 큰 금액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런 점을 한번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고를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는 예, 혜택이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네, 아무래도 불성실 납세자보다는 예. 혜택이 있어야 당연한 혜택이 있는 게 타당하겠죠. 네. 뭐 합리적이겠죠. 네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2017년도 개정 세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또 다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1월 25일 설 특별 방송으로 특집 방송으로 생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